28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평가원 들어가면 항상 보도자료를 읽어보거든. 28번에 대한 출제 의도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냥 완전히 달랐어. 단순히 계산하는 것만 아니라 얻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미적분 28번, 29번, 30번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정답률을 좀 미리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28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5.8%고, 근데 이게 객관식이잖아. 근데 35.8%면 진짜 낮은 거야. 진짜 낮은 거야. 일단 객관식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할 순 없지만 20% 정도는 빼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낀 게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22.3%인데 급수치고 정답률이 뭐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렇다고 뭐 수능에서 이것보다 정답률이 엄청 높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사실. 왜냐면 29번이랑 30번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있어. 그 거부 반응이나 약간 쫄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렇긴 하지만 아무튼 급수는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은 걸 보면 뭐 애들이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의 정답률이 몇 프로냐면 24.1%다. 근데 30번이 오히려 29번보다 정답률이 높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그래. 30번은 잘못 풀어도 정답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률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근데 난이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어떠냐면 29번은 뭘 안다고 더 잘 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근데 30번은 실제로 저 무리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알면 문제를 풀 때 어때요? 좀 더 잘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30번 정답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요 세 문제가 변별이 되는 거고, 이 세 문제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공통에 나왔던 어려웠던 문제들보다 시험장에서는 학생들이 더 어렵게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공통에서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이 힘들게 느꼈던 문제가 15번이랑 21번이랑 22번 요 세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세 문제를 풀었을 때 내 느낌이랑 미적분에서 28, 29, 30을 풀었을 때 내 느낌을 비교를 해보면 미적분 28, 29, 30이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확실히 어디서 많이 1, 2등급이 변별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미적분에서 많이 변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이번 여름 있잖아. 6편 끝나고 기말고사 치른 다음에 여름방학이 현역 친구들은 수능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미적분의 공부량이 아무튼 좀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몇 번부터 해설을 할 거냐면 30번부터 할게요. 30번에서 내가 예전에 너네들한테 설명했던 거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 이게 무리함수의 미가성. 뭐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루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식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x-2의 제곱에 x-3의 세제곱에 x-4의 4제곱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이제 x는 2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3에서 되냐 안 되냐, 4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이제 따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랬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은 이 함수 자체가 일단 합성함수란 말이야. 이 함수가. 그치? 어떤 함수예요? 얘가 x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겉함수 안에 저 다항함수가 합성이 된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x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건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애잖아. 그치? 여기 x값이 뭐야? 지금 여기 x값이? 이 x가 0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x의 3분의 1제곱을 봤을 때 얘가 x는 0에서 발산하는 상태로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우리가 그 합성함수의 미가성을 생각을 했을 때 수렴 미불에 어떤 속함수를 합성을 시켜? 그때 우리가 미분계수 생각해보면 F'G 곱하기 G' 이렇게 되잖아. 근데 수렴 미불이면 F'이 어떤 숫자니까. 이해가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여기까지? 그래서 G'이 그냥 0이기만 하면 미분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F'이라는 애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미분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가는 애를 곱했을 때 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와 0으로 가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해했지? 그래서 이게 세제곱근처럼 홀수인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얘랑 이 값이 같은 애부터는 미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x는 3에서 실제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x3에서 이 함수 미분이 된다 이거야. x-4의 4제곱이야. x는 4에서 미분이 되는데 미분이 된다 이거야.
근데 x-2의 제곱 같은 경우는 얘보다 차수가 낮잖아. 그치? 그래서 0으로 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정리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겉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잘 들어봐. 겉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속함수의 y값이 이 x값이랑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x는 0에서 미분이 안 돼. 그럼 속함수에 네가 뭘 그려? 0을 그리는 거죠. y는 0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을 그리는 거죠. 그때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다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가게 하는 그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있다면은 얘가 차수가 같아야 미분이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바로 가볼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 근데 gx라는 함수를 너한테 이제 실제로 식으로 써주길 뭐라 써줬냐? 세제곱근의 루트에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x의 fx의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써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조건이 뭐가 있냐면 요 gx라는 함수가 일단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x는 7분의 19라는 애와 그리고 x는 3에서 뭘 갖는다?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랑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저기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극대랑 극소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냥 극점을 갖기 위한 조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자, 이 함수는 합성함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x의 3분의 1제곱이라는 함수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냐면 x의 fx의 제곱이라는 애가 들어있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이미 여기서 뭐가 보여지냐면 요 겉함수가 아까 봤다시피 x는 0에서 발산하는 상태로 뭐가 안 돼요? 미분이 안 되는데 속함수가 x라는 애를 인수로 이미 가지고 있다 보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속함수에 y는 0을 그렸을 때 이미 만나는 애가 0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0에서 미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x의 세제곱은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쌤 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x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으려면 얘가 x의 1차니까 여기서 x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fx는 딴 건 몰라도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돼? x라는 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요 x, fx에서 fx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생각해보니까 x라는 애는 지금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뒤에 들어가는 애가 이제 3차라 했으니까 몇 차가 남았겠어? 여기에 2차가 남는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2차 함수를 내가 그냥 편의상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뭐 이런 정도로 써볼게. 그리고 이따가 뭐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엔 번거로우니까 그냥 요 함수 자체를 쌤이 편의상 또 px 정도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다 해왔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얘가 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해질 거야. 만약에 0이 되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뭘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을 안 가져서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봐. 그럼 그림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면 다음과 같이 가서 여기서 1차 인수를 가질 거고 여기서 1차 인수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1차 인수를 제곱하면 세제곱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뭘 생각할 수 있냐? 아, 요 px라는 애는 중근을 갖거나 뭘 가져야 돼? 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즉 px의 판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쌤 말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고민을 해야지. 아, 이제 미분 가능하게 할 만한 조건은 다 끄집어낸 거거든. 그러면 결국 요 두 개의 x값에서 뭘 갖게 하자? 극값을 갖게 하자.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합성함수는 겉함수가 극점을 가질 때 우리는 속함수에 대응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고 겉함수가 극점을 갖지 않는다면 속함수만 극점을 갖는다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함수는 겉함수가 아까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뭘 갖지 않아 얘가? 극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얘가 극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함수가 결국 뭘 극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7분의 19와 x는 3이라는 애를 극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성함수가
저 x값에서 극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내 말 듣고 있지? 그치?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게 아무튼 뭐 무리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얘만 분석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던 친구라면, 못했던 친구라면 그냥 fx라는 애를 xpx라고 둔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걸 통째로 미분해. 그렇게 풀어도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알겠지? 속함수만 미분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로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 너라면 시험장에서 속함수만 미분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전체 함수를 두고 미분할 것 같아? 속함수만 미분할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의 생각이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속함수만 가지고 미분을 한번 해보자. 속함수만 가지고 미분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속함수에 들어가 있는 애는 xfx의 제곱이야. 근데 fx를 내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알겠지? 넣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속함수는 뭐가 되냐? x의 세제곱에 px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얘만 미분을 하자 이거야. 그럼 얘만 내가 미분을 해보면 얘를 미분을 하니까 3x 제곱에다가 뒤에 들어가는 거는 p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게 되면 2의 px의 p의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극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통인수로 묶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내가 묶어서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x제곱 x제곱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고 px랑 px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x제곱에 px로 묶고 나서 남은 식만 써보니까 3p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거 뭐가 되냐? x 하나 남고 2 남고 p'이니까 얘가 2x의 p의 프라임 x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부호변화가 어디서 생기는지만 잘 고민을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근데 부호변화는 이게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복잡하면 미적분은 부호가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미리 체크하자 그랬잖아. 근데 이미 x제곱이라는 건 항상 뭐야? 0 이상이니까 이거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px라는 애도 판별식 0 이하잖아. 항상 뭐야? 0 이상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가 7분의 19와 3을 뭘로 갖게 하자? 근으로 갖게 하자. px가 2차 함수니까. 그럼 이미 부호가 두 번 다 바뀌니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얘 계산해보면 3에, 그냥 다 쓸게. 3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건 2x에다가 저 px라는 애를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a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3x제곱에다가 4x제곱을 더하니까 제가 7x의 제곱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 3ax에다가 2ax를 더하니까 몇 ax가 되는 거야? 5ax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3b가 되고 이게 0이 되는데 얘의 지금 두 실근을 뭐라고 하자? 7분의 19와 하나는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 맞죠? 그럼 이제 a와 b만 구하면 이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a와 b는 개수에 위치하잖아. 나는 근을 알고 있잖아. 뭘 쓰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을 먼저 식으로 써볼게요. 합을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7분의 5a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 두 개를 더하면 7분의 몇 나와 이게? 7분의 40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a가 몇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두근의 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을 써보게 되면 두근의 곱은 7분의 3b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개의 근을 곱하게 되면 얘는 7분의 19 곱하기 3인 거잖아. 그럼 3, 3, 7, 7이 약분되니까 그냥 b가 몇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다. b가 19가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fx가 다 결정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뭐 나는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판별식 0 이하가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그냥 확인을 한번 해봤어. 알겠지? 근데 애들이 여기서 잘못 풀어서 답 냈던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 좀 잘못 풀어서 답을 낸 거 같냐면은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 이건 잘못 푼 거야. 알겠지? 실제로 이 fx라는 애가 얘가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x를 제외하고 px가 중근을 갖는다. 그래도 일단 미분 가능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fx라는 애가 x에다가 뭐 x-알파의 제곱 이걸 갖는다고 치면 x제곱에다가 x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미 제곱인수니까 제곱시키면 몇 제곱이 되지? 4제곱이 되니까 저 합성함수가 미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7분의 19는 거슬리잖아.
그러니까 3에서만 극점을 갖는다 해가지고 미분해서 3을 넣어. 그럼 알파가 3 나오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얘가 사실 뭐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x에 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에서 2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건 잘못 푼 거지. 왜? 아니, 문제의 조건에 7분의 19가 써있는데 7분의 19를 쓰지도 않고 풀면 뭔가 풀면서 잘못됐다라는 느낌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가지고 극점을 계산해보면 저기 x는 3이라는 건 만족을 하지만 또 하나 나오는 게 7분의 9가 나올까?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안 돼요. 분석제는 제가 실제로 이 함수는 극점을 이런 데서 갖는다라고 써놓기까지 했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지금 배운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 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나는 그래서 이 6평 30번을 봤을 때 조금 이런 게 있어. 사실 내가 이걸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거든? 속단할 수는 없는데 작년 6평 30번에 뭐 나왔는지 알아 너네? 작년 6평 30번에 그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에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나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6월 30번에 그게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막 얘기가 많이 나오길 아 이게 다시 이런 소재가 부활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9월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왔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작년이랑 그냥 비슷한 느낌이라고 나는 느껴져. 뭔가 6월달 30번에 얘를 냈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얘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 말고 작년 수능이나 작년 9월에 나왔던 것도 같이 계속 뭘 해줘야 돼? 계속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난 좀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6월 평가원을 보고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여름에 그걸 집중적으로 메꿔가지고 9월에 좀 더 좋은 결과, 수능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평가원이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보면 6월에 그런 걸 냈다가 수능에 그냥 그런 걸 안 내버리니까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시험에 나오면은 이득이 되는 건데 안 나오면 그건 헛수고인 거잖아 실제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건 좀 뭐 진짜 이게 나오면은 좋아. 나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래도 합성함수 존나 싫어하잖아. 그렇지 않아? 물론 지금은 합성함수를 어떻게 푸는지 솔루션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N수 친구들은 합성함수가 나오면 개꿀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현역은 그렇지 않잖아. 합성함수가 싫잖아 그냥. 그치? 야 씨 확통 애들 보면 14번 삼각함수도 싫어가지고 틀리는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적당히 잘 공부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이것도 공부를 해놓고 다른 주제도 공부를 같이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확실하게 딱 말해주고 싶거든. 근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근데 대비가 골고루 다 잘 돼야지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9번이나 28번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왜? 29번 급수와 관련된 거 시험에서 요새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참 낸 게 의미가 있다고 봐. 오케이? 자, 그럼 29번을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난 일단 이렇게 풀었어.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 모든 항이 정수래. 그럼 이런 일단 머릿속으로 첫째 항 정수네. 공차도 뭐야? 정수네. 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겠지. 그치? 첫째 항 정수고 그리고 공차도 정수고 뭐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BN이라는 거는 모든 항이 양수랬어요. BN이라는 건 모든 항이 양수래. 근데 박스 밑에를 읽어보니까 시그마 BN은 수렴한 되잖아? 그럼 공비의 범위가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0에서부터 1까지라는 공비의 범위가 나와. 그럼 우리는 BN이라는 애가 대략 이런 식의 개형을 따라간다라고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 그치?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BN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여기 N축이 있으면 BN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그리고 이제 조건을 쭉 살펴보니까 A1이랑 B1이 똑같대. 그럼 A1이랑 B1이 똑같으면 여기 N이 1일 때 여기에 A1이라는 애가 놓인다는 거예요, 지금. 값으로. A1의 값이 제 Y값이랑 똑같다 이 소리야 지금.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A4랑 B2랑 똑같대. 그럼 여기에 2가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B2라는 값 있잖아.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A? 4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A, K는 B3이랑 똑같대. 그럼 여기 3이라는 애가 있을 때 얘는 이제 B3이잖아. 얘랑 값이 같은 A, K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하나 이해를 해보자. 뭘 이해해 볼 거냐면 잘 들어봐. 등차 수열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뭐야? 직선이지, 직선. 그치? 그럼 여기서 사실 A1, A4를 그러니까 이 항의 번호랑 대응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등차 수열의 관점에서만 지금 직선을 그려보면 얘네 둘을 내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어때? 똑같지? 그럼 원래 여기 찍히는 애는 A 몇이 찍혀? A 7이 찍힐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이게 지금 BN이라는 애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고 얘는 지금 직선이다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났으면 당연히 이 선을 뚫고 지나가면서 A7이라는 애는 B3보다 작겠지. 근데 문제에서 AK랑 B3이랑 같은 애가 있대. 그럼 요 사이에 어떤 항의 값이 AN의 항의 값이 얘랑 같은 애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해 가요 지금? 이해가? 헷갈릴까봐 혹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야. AN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N의 입장에서 나 지금 AN 그린다. AN 그려. AN의 입장에선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A1이라는 애가 있어. AN의 입장에서. 여기 A4라는 애가 있어. 그럼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지면 여기 A7이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7의 값이 B3보다 작다고. 그럼 B3보다 작다는 얘기는 B3은 이 사이 어딘가에 Y는 B3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B3이랑 항의 값이 같은 애는 A 몇 아니면 몇이라는 거야. A5 아니면 A6이라는 거야. 그래서 K가 뭐 아니면 뭐야? 5 아니면 6이다라는 결정이 나와버려 이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수식으로 밝힐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아니면 뭐라는 거야? 5 아니면 6이라는 거야. 제 말이 갔어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순간 이 문제 풀이는 사실 거의 끝난 거지. 왜? 세 항의 정보가 나오잖아. 제 말 이해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K가 가능한 건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5 아니면 몇이야? 6이라는 거야. 이걸 수식으로 쓸 필요도 없다. 그냥 그림상에서 처리가 끝나버린다. 그럼 K가 이제 5일 때와 6일 때를 나눠서 처리를 하자는 거지. 그럼 K가 5일 때를 한번 해볼게. K가 5면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쓸 거예요. K가 이제 5가 된다고 하면 A1과 A4와 A5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A1과 A4와 A5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럼 A4를 써보면 A4는 A1 더하기 3D가 되겠지. A5가 B3이니까 얘는 A1 더하기 4D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 이해했어요? 그럼 얘네 셋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 중앙에 대해서 당연히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문제의 끝까지도 사실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지금 뭘 찾으라 그랬어요? 뭘 찾으랬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코사인 an 파이 얘가 최소가 되게 하셨잖아. 그럼 일단 이런 느낌은 가져가 줘야 돼. 사실 감각이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갈 텐데 bn이라는 애가 값이 제일 작으면서 b1, b2, b3 이런 애 값이 제일 작으면서 그리고 코사인 an 파이 있잖아. 요 an은 정수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1 같거나 0을 같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뭔가 교대로 생기면서 나타나야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얘는 계속 양수인데 코사인 값이 계속 1이야. 그럼 양수인 걸 그냥 싹 더한다면 절대값 처하는 거잖아. bn이 양수인데 코사인 값이 다 마이너스 1이야. a1, a2, a3 이런 걸 넣어서 다 짝수파이라 마이너스 1이야. 아니, 홀수파이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면 다 더한다면 절대값 취한 거니까 1일 때를 계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 나오겠어? 코사인 값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뭔가 교대로 나타날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쌤말 이해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의심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심은. 지금부터 이제 진짜 계산을 해볼 거고. 계산을 해보면 한번 해봅시다. 해보니까 가운데 있는 애의 제곱 A1 더하기 3D의 제곱은 A1에다가 A1 더하기 4D라고 쓸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할게. 하면은 A1의 제곱 더하기 6A1D 더하기 9D의 제곱이
A1의 제곱에 4A1D가 될 거야. 그러면 A1 제곱은 지워지겠죠? 그리고 4A1D를 넘기면 2A1D가 마이너스 9D의 제곱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약분을 시키니까 우리가 A1이라는 애를 D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의 D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A1이 정수여야 되잖아. 문제에서 정수를 했잖아. 그럼 A1이 정수니까 요 D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공차가 짝수란 얘기는 뭐가 안 바뀐다는 거야? A1이 홀수였으면 A, 2, 3, 4, 5, 6 이런 애도 다 홀수라는 거야. A1이 짝수였어, 2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애들도 다 뭐라는 거야? 다 짝수란 얘기야. 공차가 짝수란 얘기는 AN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AN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이 항의 값이 홀짝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홀짝성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요 코사인 AN 파이가 1이었으면 나머지도 다 1이란 얘기고 마이너스 1이었으면 나머지도 다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황은 사실은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안 남았어. 부족해. 그럼 얘는 제끼고 K가 6일 때 해봐야 된다. 이 소리야 지금. 쌤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자, 이런 의심 정도는 우리가 뭐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면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감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우리 계산을 해서 언제 최소가 나올지 따질 거니까 이걸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넣어보자. 넣어보면 이제 BN이라는 애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9D가 나와요. 3D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D가 되네. 이렇게 가네. 그럼 공비가 나오지. 그치?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큼을 곱했어? 3분의 1만큼을 곱했어. 이게 BN의 입장에서는 공비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 자, 이거 계산할 거야. 공차를 짝수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얘는 뭐 아니면 뭐라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교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1이면 쭉 1, 마이너스 1이면 쭉 마이너스 1 이런 거라고 지금.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급수 계산하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절대값 뒤에 들어가는 건 1 빼기 3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얘니까 이걸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9D. 그렇지? 그럼 얘를 마저 계산하라니까 얘 뭐 나오냐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27D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이 값이 제일 작아야 돼. 그럼 D가 몇일 때야? 2일 때지.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2를 생각을 하겠죠. 그럼 2를 집어넣어보면 뒤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얘가 2분의 27이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K가 5일 때에 구하라는 값을 하나 지금 찾은 거야. 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K가 뭐일 때 해봐야 돼? 6일 때도 해봐야겠지. 그럼 6일 때도 한번 해보자고. 똑같이. K가 6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야. A1과 A1 더하기 3D는 정해져요. 근데 K가 6이면 A5가 B3이야. 아니, 마치 A6이 B3이야. A6이 B3이니까 A1 더하기 5D 이렇게가 뭘 이루어야 된다?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가 등비수열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정리해보면 중앙 쓰는 거야. A1의 제곱 더하기 6A1D 더하기 9D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5A1D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 날립시다. 넘길게요. 그럼 A1D지? 오른쪽은 마이너스 9D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D랑 D가 지워지기 때문에 A1은 마이너스 9D가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D가 모기만 하면 A1이 정수가 돼? D가 그냥 정수기만 하면 돼. 맞죠? 그래서 요 D에서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보길 얘가 홀수여도 되고 얘가 짝수여도 된다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생각할 때 답은 D가 홀수일 때 나올 것 같아? 짝수일 때 나올 것 같아? 답은 홀수일 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래야 홀짝성이 변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교대로 가질 거란 말이야. 맞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BN이라는 애 값이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은 해봐야 아는 거야. 근데 우리의 느낌은 그때가 정답일 것 같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마저 해볼게. 마이너스 9D를 집어넣게 되면 BN이라는 애는 입장을 썼을 때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6D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공비가 몇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 공비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때 나는 D가 홀수일 때를 먼저 해볼 거야, 너네랑. D가 홀수일 때. D가 홀수일 때를 식으로 써보게 되면 코사인 값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교대로 생긴댔지. 그러면 내가 구하는 급수의 공비를, 이 급수의 공비는 그냥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뭐라고 써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줘야겠지. 이게 왔다 갔다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써보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건 1 빼기 3분의 2가 될 거고, 첫째 항 자체는 마이너스 9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하니까 얘가 몇 나와요?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9D.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7D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건 D가 홀수일 때거든. 값이 제일 작으려면 D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뒤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집어넣어보게. 아무튼 얘 계산하면 5분의 몇 나온다? 27이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럼 2분의 27이랑 5분의 27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작죠. 그치? 그럼 이번에 D가 짝수일 때 생각해볼게. D가 짝수일 때를 생각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D가 짝수면은 공비는 뭐라고 써야 돼? 그냥 3분의 2인 거죠. 그럼 1 빼기 3분의 2분의 첫 장이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9D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다. 그럼 얘를 마저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7D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D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값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몇이 나오냐면 54가 나와. 제일 작은 거는 얘가 제일 작다. 다 해놨지? 그래서 이게 계산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주관식 문제인데 뭐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풀게 하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어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정답률이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조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어디서 힘들어 했는지는 제가 그걸 잘 잡지를 못하겠어요. 궁금하기는 해. 문제를 풀 때, 풀었지 이거? 풀었을 때 맨 처음에 딱 이 문제를 풀 때 불편했던 지점이 뭐야? 불편하지 않았어? 넌 불편했던 지점이 있었어? 저 두 번째 경우 나눌 때 홀수 짝수. 경우를 나눌 때 불편했던 거야? 그럼 K가 5, 6이라는 걸 잡는 것까지는 전혀 불편한 건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럼 아무튼 뭐 예상했던 거는 그거대로 가네. K가 5, 6인 것까지는 금방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케이스를 나누는 게 힘들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평상시 아마 미적 고난도 문제도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가 불편할 거야. 그런 걸 좀 연습을 많이 해봐봐. 딱 봤어. 딱 문제가 어려워.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럼 그때 와 이걸 언제 다 나눠서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다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하면 이런 게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29번 같은 문제는 하이라이트 급수에서도 사실 뭐 엔제에서 우리가 많이 다룬단 말이지. 하이라이트 코어랑 엔제도 잘 활용을 한번 해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8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계산하는 것만 아니라 얻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지? 그리고 뭐 내 나름대로 한번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뭐 6평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하는 거는 좀 뭐가 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얘기를 다 해볼 거니까 한번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알겠지?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느낌이 어땠어? 계산이 그냥 되게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심지어 나도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내가 맨 처음 평가 문제를 풀 땐 그냥 이랬단 말이야. 공통까지가 솔직히 진짜 빨리 풀었거든요. 그리고 27번까지도 오래 푸는 게 이상할 정도로 문제가 무난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냥 시간이 너무 널널한 상태라 28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게 워낙 내 머리에서도 좀 이 주제가 그냥 세게 잡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랑 t가 만나서 생긴 교점 x좌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맨 처음에 어떻게 풀었을까? 그냥 역함수 문제로 풀었어요. 알겠지? 역함수 문제로 풀었어. 근데 내가 평가원 들어가면 항상 그 보도자료를 읽어보거든. 그러니까 해설지가 나오는 건 아니야.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28번에 대한 출제 의도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냥 완전히 달랐어.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그 딱 한 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써있거든. 그 보도자료의 출제 의도가. 예를 들어 30번이면 이렇게 써있어. 30번이면은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써있어. 누가 모르냐고. 알잖아. 근데 28번은 써있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이렇게 풀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한번 풀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게 확실히 이런 걸 의도해서 낸 거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요런 이제 내가 계속 그게 뭔지를 말 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같이 이제 풀면서 느껴볼 건데 종종 EBS나 어떤 사설 문제를 풀 때는 비슷하게 풀어나가는 흐름의 문제가 있었어. 단 평가원에서는 크게 등장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오케이? 자, 지금 한 문제를 제가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아. 집중해서 잘 들어봐. 지수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얘가 y는 2의 2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인가? 맞지?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 또 더 완만하게 가서 y는 2의 2x 제곱이라는 애가 지금 있어. 맞지? 근데 여기서 y는 t를 그려. y는 t를 다음같이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 생기는 요 점을 p라고 하자, 이 점을 q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 x축에 수직인 선을 그려요. 그때 만나 생기는 이 점의 y좌표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를 ft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수직인 선을 그렸을 때 나오는 얘의 y좌표를 gt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뭐 그림을 보면 그냥 원점에서 교차하고 있는 것도 금방 보여.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ft랑 gt를 표현할 때 무슨 생각을 할 거냐 보면 나는 일단 이렇게 푼 거야. 처음에 풀 때는 이거 그냥 알파 t라고 쓰고 얘 그냥 베타 t라고 쓰고 문제를 풀자. 근데 베타 t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얘랑 t가 만나 생긴 x좌표거든? 그래서 얘가 t랑 만나 생긴 x좌표는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gt는 그냥 실제로 구해서 풀었어. 근데 ft를 계산을 할 때 나는 진짜 무식하게 풀었단 말이야. 그냥 이계도 다 쓰고 이러면서 다 그냥 노가다로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없었어.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걸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냥 뭐 답 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계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가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게 그냥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이 오래 걸리든 말든 그냥 내 갈 길을 밀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읽으면서도 사실 찝찝했던 지점은 있었어. 문제 읽으면서. 어떤 지점이 찝찝했냐? FT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식을 써볼게. 리미트 t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t-1분의 9의 f't 마이너스 4의 g't 이걸 구하래. 그럼 일단 뭐 사실 저게 답은 나와야 되잖아. 답은 나와야 되니까 그냥 9 f2'을 쌤 말 이해가요? 얘 딱 보고 그냥 드는 생각이 당연히 이거는 뭐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를 딱 쓰면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만약에 저렇게 풀게 할 거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라든가 도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든가 오히려 이런 말을 써줄 법하단 말이지. 쌤 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서 풀면서 조금 찝찝한 감은 있었어.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풀어본 거지. 다르게. 자, 우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린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사실 정확한 풀이는 뭐가 될 거냐면 얘에서 9F'를 빼고 여기서 4G'을 빼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이해했지? 그러니까 한 번은 뭐하고 얘에 잃는 걸 빼고 한 번은 얘에 잃는 걸 빼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지워질 거 아니야.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미분 개수의 식을 써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거는 아무튼 당연히 처리가 어렵지 않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G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지를 지금부터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G는 미리 좀 써볼게요 제가. G는 미리 좀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야, 얘가 T가 되는 X좌표 뭐야? X좌표가 2분의 1에 LNT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냥 이거 여기다 넣을게.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GT라는 함수는 뭐가 돼요? T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 그냥 한번 미분하자. 한번 미분하면 1 플러스 2분의 1의 T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얘를 한번 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T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되니까 그냥 G2'1은 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요거 계산하면 그냥 얘 몇이라는 거야? 얘는 그냥 3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것스러운 애 요걸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잘 봐봐. 우리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4G'를 한번 뺄 거라 그랬거든? 그럼 G'을 여기서 구해보면 이게 몇 나와? 2분의 3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내가 4를 곱하면 나오는 값은 6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6을 뺀 걸 계산할 거야, 지금부터. 6을 뺀 걸. 알겠죠? 자, 써볼게. 식을 먼저 써볼게요. 리미트. 내가 지금 너네랑 보고 싶은 건 t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t-1분의 9에 f'(t) -6 이걸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f라는 애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표현할 때 이 생각을 하자고. 자, 봐봐. 보면 여기서 x좌표 있지? x좌표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아볼게. 저 모르니까 일단 얘 뭐라고 잡자고 얘들아? 알파라고 잡자고. 근데 알파는 t에 대한 함수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ft가 될 거야. 이해갔지 여기까지? 그럼 ft에 대해서 식을 다시 쓸게요. 써오면 ft라는 건 2의 2알파 제곱이 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뭐야? f는 미분이 된댔으니까 이건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럼 미분을 하면 f't가 2의 2알파의 뒤에 뭘 써줘야 되지? 그쵸? d알파 dt를 써야 돼.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처럼 d알파 dt를 구하려면 알파랑 t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해. 원래 문제에 제시했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있지? 거기다 알파 집어넣은 게 뭐가 나와? t가 나온다고. 그럼 그 식을 내가 써보면 2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t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정도는 계산을 하기가 어때요? 좋은 식이잖아. t는 으로 나와 있으니까 t도 사라지잖아. 그 d알파 dt를 찾기 위해 얘를 먼저 미분을 해볼게. 미분하면 얘가 2의 2알파 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애에 d알파 dt를 쓴 게 얘가 1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걸 구하겠다는 건 얘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눠서 식을 다시 써보니까 이 식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2의 2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2의 2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맞지? 난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걸 잘 들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 저걸 집어넣으려고 해. 근데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t는 1로 가는데 우린 보통 t에 대한 식으로 쓰게 되잖아. 근데 알파로 바꿔치기를 했거든.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안 돼. t가 알파로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t가 1로 갈 때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야, t가 1로 가. t가 1로 가. 그럼 알파 어디로 가? 알파가 0으로 가. 이거는 출제자가 그림에서도 그려준 거야. 그림에 t를 1로 보내면 교점 x좌표는 0으로 가는 게 보여.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살짝 바꿀게. 이렇게 봐. 1차적으로 식을 써오면 리미트 알파가 0으로 가. 맞지? 그리고 나서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저걸 이따가 넣을 거야. 그럼 분모에 있는 t-1도 바꿔야 되잖아. 근데 t-1은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1을 넘기면 되거든. 맞지?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애가 그냥 2의 2알파 제곱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대로 간다? 아까 구했던 요거 f't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어 식 써보면 2의 2알파 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9를 곱하죠. 9를 곱하니까 18에 뭐가 돼? 2의 2알파 제곱이 돼. 여기서 6을 빼야지. 그럼 6을 빼야 되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빼기 요거 12의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의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6의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의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 보여? 뭐가 보여? 얘랑 여기서 6으로 묶으면 지워져. 그치? 지워지면서 아 그냥 이게 날아가면서 얘가 6이구나. 근데 알파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몇이 된다? 3으로 가는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값이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2가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계도 함수랑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우리는 극한 계산을 통해서 뭘 했다? 요 앞에 아마 이 문제를 직접 끝까지 붙잡고 풀어봤으면 계산을 하면서 되게 귀찮았을 거라고. 그치? 근데 계산량이 거의 없이 그냥 이 전체가 몇이라는 게 처리가 된다? 2라는 게 처리가 되고 여기서 플러스 3을 해서 정답 몇이 나와? 5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말했어. 내가 맨 처음에 풀 때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 그냥 막 계산을 했어. 그냥 앞에서 문제를 풀고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매개 변수를 도입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알파라는 문자를 새로 둬서 t라는 애를 알파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바꿔본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계산이 깔끔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최근 EBS에선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EBS라든가 옛날 사설이다라든가 이런 걸 풀다 보면 극한 문제를 풀 때 변수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야 문제가 잘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추측은 일단 이런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문제가 그냥 이렇게 풀라고 했었으면 출제자가 좀 더 발분해 그냥 이 궤도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확한 표현을 해주지 않았을까?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생각이야. 알겠지? 그럼 이런 식의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평가원에 나왔으니까 점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낯설잖아. 알파라는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서 표현한다는 게 이런 계산 문제를 풀 때 되게 낯설게 느껴지잖아. 근데 자꾸 봐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 28번은 내가 해설지에다가 3개를 써놨어, 풀이를.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요. 일단 해설지에 제일 먼저 써놓은 풀이는 뭐냐면 역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를 써놨고,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음함수로 접근한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 문제를. 그래서 음함수 미분을 이용했을 때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계산을 해보면 dt 제곱에 d 제곱 알파를 써야 되는지 dt분의 d 알파의 통째로 제곱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해설지에 써놨어. 알겠지? 근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사실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난 뭐란 생각이 드냐. 함수가 있는데 y는 t랑 만나서 생긴 교점 x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어떤 함수가 있어? y는 t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 x좌표를 얘기해. 우리 미분할 때나 적분할 때나 되게 많이 다룬 거거든.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역함수가 생각이 나야 돼서 나는 이 문제는 역함수로 일단 푸는 게 학생 입장에서 좀 더 맞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 문제를 맨 처음에 내가 그냥 풀었을 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는 그냥 다 계산했어. 다 계산했어. 근데 이게 다 계산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찝찝한 거야. 이걸 이렇게 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푼 건 아니고 들여다가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거 있기는 해. 근데 나는 처음에 내가 시험장 갔을 때 그냥 이 문제는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는 끝이 보이는데 굳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것 같지 않거든. 그냥 계산을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계산의 양이 좀 길더라도 너네랑은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얻어가야 되는 관점이 뭐가 있나, 그거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28번. 우선 뭐 그림을 보면은 뭐 다음과 같아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완만하게 가는 애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렇지? 그 이 함수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2의 2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함수는 Y는 2의 2x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상황이 다음과 같아. Y는 t라는 애를 그려. 그렇지? 그렸을 때 생기는 이 점을 뭐라 하지? P라고 하지. 이 점 뭐라고 하지? 얘는 Q라고 하지. 근데 P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 이런 걸 그리는 거지. 그때 만나 생기는 이 점 있잖아. 이 점의 Y좌표를 지금 뭐라 하자? 얘를 FT라고 하자. 이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Q에서 또 X축의 수직인 선을 그려. 그랬을 때 나오는 여기서의 값을 뭐라 하자? 얘를 지금 GT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얘기가 쭉 나오는데 F랑 G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T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T-1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9에 F의 프라임 T 마이너스 4에 G 프라임 T 얘 값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봐도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죠. 그치? 뭐 이걸 선생님 저 그래서 28번 로피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분모가 1차식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식을 정리해보면 9에 F의 2'1 마이너스 4의 G의 2'1 이걸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쭉 뭐야? 그냥 계산하는 문제거든. 맞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봐. 처음에 난 일단 이런 건 했어. 얘랑 t가 만나서 생기는 x좌표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이 함수를 일단 제가 ax, 이 함수를 bx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잡을 건데 얘의 역함수를 여기다 a의 역함수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니까 보기가. 나는 그냥 얘를 일단 알파 t라고 잡았지만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얘는 사실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역함수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았지? 머릿속으로. 이 함수랑 t가 만나서 생긴 교점 x좌표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t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이해가지? 그리고 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랑 t가 만나 생기는 교점 x좌표가 있어. 그건 일단 편의상 베타 t라고 쓰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b의 역함수 t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보면 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불편한데 얘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맞아? 얘는 역함수를 구하기 쉽잖아.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설마 F2'을 계산할 때나 G2'을 계산할 때나 둘 다 역함수의 미분을 쓰게 할까? 일단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봤더니 일단은 누구는 베타 t라는 건 직접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요 b의 2x제곱, b2x제곱이 b의 2x제곱이라는 애가 t가 되는 그런 x좌표는 직접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실제로 구해보면 x가 뭐가 나와? 2분의 1의 ln t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잡아놓은 얘가 베타 t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ax에다가 집어넣으면 gt라는 애는 실제로 함수로 나온다는 거지. 그쵸? 그럼 gt라는 애를 우리가 식으로 실제로 써보면 gt는 이따 이거 2번 미분까지 해야 되니까 쌤이 옆에다가 쭉 옮겨 쓸게요.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게 되면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 집어넣으니까 t 마이너스 뭐 나와 얘들아?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플러스 1 요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2번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게 뭐야? g2'1이야. 그럼 얘는 실제로 먼저 구해놓자 그냥. 구해놔 맘 편히. 그럼 구해놓으면 g의 프라임이 t라는 거는 1 플러스 2분의 1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g의 2't라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g2'1이에요. 그럼 g2'1이라는 건 미리 구해놓고 보니까 몇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야? 결국 요 f2'1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맞죠? 그럼 f라는 함수가 뭔가를 다시 써보자. f라는 함수는 뭐예요? b에다가 누굴 넣은 거야? 알파를 넣은 거야. b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야. 난 얘는 그냥 썼다 이거야. 어떻게? ft라는 건 b라는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 넣은 거라는 거지. 얘를 2번 미분해서 t에다가 몇을 집어넣은? 1을 집어넣은 값을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럼 이제 한번 미분해보면 f의 2't라는 건 b의 프라임에 알파 t 속미분하니까 알파 프라임 t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f의 2't라는 건 b의 2' 알파 t에 곱하기 속미분한 거 2개 있으니까 알파 프라임 t의 제곱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 쓰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걸 지금부터는 차분히 계산해서 한 방에 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시험장에서. 그럼 실수 없이 하나씩을 잘 구해야 되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미리 좀 써보면 B'이라는 거 알아야 되죠. 문제에서 지금 BX라는 건 여기다 다 정리 한번 가볼게. BX라는 건 내가 지금 뭐라고 잡았었어? 2의 2x제곱이라고 잡았었어. 맞지?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B의 프라임 X라는 거는 2의 2x제곱이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B의 2'X는 4, 2의 2x제곱이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면 t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알파 1을 구해야 되고요. 알파 프라임 1을 찾아야 되고요. 알파의 2'1을 찾아야 돼. 맞지? 근데 알파 1은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 t가 몇일 때 x좌표 보는 거야? t가 1일 때 여기가 1이잖아? 만나 생기는 교점 x좌표 보는 거니까 알파 1은 뭐야? 0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 그쵸? 그럼 여기서 알파 1은 0이다.
그리고 알파 프라임 1을 찾아야 돼. 근데 알파 프라임 1이라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저 그림에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A라는 함수에 뭐라 그랬어요? A라는 함수의 역함수라 그랬잖아. 그럼 역함수 미분법을 쓰면 A라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미분법을 쓰면 알파 프라임 1은 금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라는 함수도 미분을 좀 해놓자 그냥. 미분해놓으면 참 좀 그래. 자, AX는 지금 뭐야? 2에 2x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를 제가 미분을 하면 2에 2x제곱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 맞죠? 얘를 이따가 한번 2' 구할 때 또 미분을 해야 되거든. 미리 써놓을게. a의 2'x 같은 경우는 4, 2의 2x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알파 프라임 1이라는 건 여기다가 엮는 다음에 역수 취하는 거지. 역함수 미분법이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뭐만 구하면 끝나? 얘만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를 구하려면 알파의 2'을 가져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역함수와 원함수 사이에는 관계식이 합성했을 때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가지고 써줘야 돼.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겨울방학 때 한번 보여준 적 있어. 겨울방학 때 언제 계산을 보여줬냐면 역함수의 볼록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실제로 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인데 2번 미분해서 끌고 가는 계산을 한 번 딱 보여줘요. 1년에. 1년 딱 한 번 보여주는데 그거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면 A의 알파 T가 T야. 그렇지?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 A 프라임의 알파 T에 알파의 프라임 T를 한 건 1 나오지?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A의 2 프라임의 알파 T에 알파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A 프라임의 알파 T에 알파의 2 프라임 T가 0이 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뭘 구해야 돼? 요걸 찾아야 돼. 그쵸? 그럼 이제 계산을 제가 실수 안 하는지 잘 보면서 들어주세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알파 1이 0이니까 여기다 0 넣는 거네. 그럼 여기 3 곱하기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뭐 나왔어? 아까 3분의 1 나왔죠? 제곱하면 얘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알파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알파의 2'1은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다.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그렇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t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b2' 0을 먼저 하자. b2' 0. 여기다 0 넣으면 뭐 나와요? 4 나오나? 그렇지? 자, 그리고 알파 프라임 1이라는 건 찾아보니까 아까 3분의 1이었어. 제곱하니까 9분의 1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b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라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 2 프라임 1은 마이너스 9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계산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9분의 2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9에다가 9분의 2 곱하면 2죠. 거기다가 3을 더해서 정답 몇이 된다?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막 계산을 진짜 그냥 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계산을 다 보여준 거야. 시험장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근데 여러분도 이 정도의 계산은 시험에서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쳐도 뭐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계산을 할 때 실제로. 다만 어떤 일이 생기면 좀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하기 싫은 마음과 우왕좌왕하게 되면 계산에서 한 번이라도 틀리면 이거는 시간만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의 끝이 보이면 계산을 그냥 우직하게 실수 없이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요렇게 푸는 게 뭐 내가 너네들한테 같이,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이거를 야 알려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도 풀렸잖아?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미적분 계산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했을 때 충분히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진짜 무식하게 푼 거야. 지금 진짜 무식하게 푼 거야. 근데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약간의 찝찝함이 남았던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지. 요거 계산이 좀 아깝긴 한데 제가 여기만 좀 지워볼게요. 봐봐. 이게 식을 역함수라는 걸 표현을 해서 직접 써볼게. 직접 써보면 ft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나? ft라는 거 a 역함수를 어디다 넣는 거야? b에 넣는 거야. b에 넣고 a의 역함수 t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GT라는 건 어디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라는 애에다가 B의 역함수를 집어넣는 거야. A에다가 B의 역함수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 혹시 뭐가 보여?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런 공부를 하거든? F에다가 G를 합성시킨 게 있어. 얘의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고 각각의 역함수 합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배우지?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를 걸어보면 자리가 바뀌고 B의 역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F와 G가 서로 무슨 관계에 놓여져 있다? 역함수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 쌤 말 지금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성질이 쓰이게끔 문제를 냈구나 라는 것도 이 문제에선 하나 피드백을 해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선 사실 난 저렇게는 안 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더 계산을 해봤으면 하는 거. 근데 시험장에선 계산이 보이면 밀어붙여서 답을 내면 된다라는 관점이 사실 전 더 세기는 해. 실전에서 이걸 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얘는 계산하면 풀리는데 저런 거까지 관찰한 친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쌤 말 뭔 말인지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이걸 못 봤어. 그 안 풀려. 그럼 이걸 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못 봐서 못 풀면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관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계산 문제잖아. 계산 문제는 계산의 끝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 문제의 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실전에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이렇게 풀겠지, 이제. 뭐 요 정도만 제가 좀 지어보면 결국 G2'1은 그냥 이거 두 번 미분해서 넣었으니까 이걸로 처리가 끝나잖아. 그럼 F의 2'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 G에다가 G가 네가 아는 함수잖아. G에다가 F를 합성시켰더니 그게 뭐가 됐다? T가 됐다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아까 썼던 거랑 똑같아. 얘 한번 미분하면 G의 프라임의 FT 곱하기 F의 프라임 T가 1이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G의 2'의 FT 미분하니까 F의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의 프라임의 FT F의 2'T가 0이다. 알겠지? 그럼 G라는 애 다 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끝나? F1과 F의 프라임 1만 구하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이해했어요? 근데 F1은 뭐 어렵지 않잖아. 얘는 그냥 딱 봐도 그냥 1인 거 쉽게 확인이 되고. F1은 T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인 거잖아. F1은 1인 게 그냥 보이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 그럼 얘를 계산한다는 건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G'1에다가 곱하기 F의 프라임 1을 한 게 1 나오는 거죠. G'1이라는 건 여기다 1을 넣으니까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F'1은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도 똑같이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 이해했어요? 집에 가서니까 여러분들은 요 계산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학생이잖아. 그러면은 미련하다라는 생각 솔직히 안 할 것 같고 어떤 것도 해볼 거 같냐면은 나 시험장에서 이거 만약에 못 봤어. 그러니까 저거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선 그냥 B의 역함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야. 베타 T로만 생각을 한 거야. 쌤 말이 맞지? 그러면 아까 F2'에서 요걸 다 써나갈 때 이식 있지, 이식.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해볼 수 있는 거야? B 베타 T가 T라고 놓고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저 GT가 저런 함수다라는 걸 못 봤어. 그러면은 역함수 미분법을 2번 이용해서 막 똑같은 계산을 2번 했을 거라고. 쌤 말 이해가? 그러니까 못 봤던 친구들은 집에 가서 귀찮지만 그 계산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 계산 해봐야 되고 또 음함수 미분으로 풀었는데 정답 안 나왔던 친구들 다시 한번 끝까지 계산해서 정답이 나오는지 봐야 돼. 그리고 역함수로 풀었던 친구들도 음함수로도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시험장에서 네가 뭘 고를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해설제 다 써놓은 거야.
쌤 말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28번은 이런 계산 문제인데, 수능에서 실제로 28, 29, 30번 중에 요즘 한 문제는 뭐가 나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계산 문제들을 보면 적분해서 계산시키는 문제를 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적분해서 낼지 미분해서 낼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둘 다 계산은 신경 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미적 해설을 마칠게.